남편 대신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기업은 부실해졌고요. 하지만 이 수십억의 급여는 꼬박꼬박 챙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넘긴 뒤에도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가진 그 주식을 모두 가지기 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네,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이야기입니다. 김동완 경제평론가와 최은영 전 회장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어떤 인물인가요? 그 미망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그 형제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서 네 분이 있는데 네. 셋째죠. 조수호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돌아가시면서 이제 경영권을 승계받아서 네. 경영을 했는데요. 공교롭게 이 롯데그룹도 왜 그 한간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네. 신정숙 씨의 딸이죠. 네, 딸이면서 세상을 뜬 조수호 전 한진해운, 그러니까 삼남이죠. 조중훈 회장의 삼남의 부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6년에 그렇습니다. 삼남 조수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경영권을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 2014년까지 보시면 되죠. 조양호 회장한테 경영권을 넘긴 게 2014년이니까요. 네, 먼저 그 불법 주식 매각,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 주식 매각.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라면 불법이죠. 네. 근데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그렇게 네. 꼭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검찰이 그러니까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기 전에 네.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것 같다. 아직 의혹 단계 중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 기자께서 네. 만약에 한 10여 년 동안 식당을 했다고 하죠. 네. 식당이 좀 어려워져서 매형한테 더 큰 식당을 하는 매형한테 내 거 좀 사주세요 해서 넘겼어요. 네. 근데 그 인수한 회사 그 식당도 잘 안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통상. 알겠죠. 작은 회사도 아니고요. 예. 네. 물론 본인은 몰랐다고 그렇죠. 하는 거죠. 우연의 몰랐다고, 일치였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네. 오비일학 치고도 너무 큰 오비일학이죠. 왜냐하면 4월 22일 날 이제 자율협약 신청을 하는데 바로 전날 전체 주식을 다 팔아치우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협약 신청이라는 게 이제 경영권 유지를 하기 어려우니까 조양호 회장이 그냥 은행단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포기해버린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회사 주식은 자율협약으로 신청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한가 갈 거라는 것 정도는 대부분 알거든요. 경험칙으로. 그래서 한 31억 정도의 주식을 팔았으니까 만약에 이때 팔지 않고 그냥 놔뒀다면 한 10억 정도의 손실 회피를 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자막은 이제 자율협약 신청 후 주식 매각이라는데 신청 직전에 직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회사가 아주 큰 위기에 빠졌는데 그 손실을 좀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에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 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을지 좀 알았다 그러잖아요.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그런 혐의가 팔았습니다. 있는데요. 네. 만약에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그 전과 후에 손해 액수가 지금 아주 말씀드린 큽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이후에 조금 반등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8, 9억 정도 손실을 좀 덜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만약에 갖고 있었던 8, 9억 정도 더 손해를 받겠죠. 평가상으로요. 근데 팔아서 어쨌든 언제 팔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갖고 있었다면 언제 팔았을지 우리가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주식이 하한가를 쳤기 때문에 요즘 하한가 폭이 30%잖아요.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의 주식을 팔았다면 곱하기 30% 하면 10억 정도의 최대 손실. 한 9억, 10억 정도. 그렇습니다. 네.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내부 전화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았다라는 정황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화가 내부자에 의한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전화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수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아주원님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고 또 전직 CEO이자 대주주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부자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정황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율협약이라는 건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큰 크레딧 이벤트라고요. 재무상 굉장히 큰 변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중요한 그 크레딧 이벤트, 그러니까 회사 재무의 가장 큰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전 대주주이면서 특수관계인인 최은영 회장이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자, 검찰 조사를 지켜보죠. 네네.
만약에 이런 내부 공개를 통해서 알고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면, 주식을 네. 매각한 것이라면 거기에 따른 뭐 책임, 처벌이 뒤따르게 그거는 됩니까? 실정법 위반이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내부자 정보에 의한 미공개 정보에 의한 손실 회피를 포함해서 이익을 가졌다면 네. 형사처벌됩니다.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고요. 또 부당이익, 그러니까 손실 회피도 포함한 거죠.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네. 있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도 처벌되지만 네. 미리 알고 주식을 먼저 팔아도 처벌할 수 있군요. 먼저 팔았는데 그게 주식이 빠졌다 이거죠. 네. 그럼 손실 회피니까 곧 부당이익이라고. 그 또한 회사에 손해를 그렇습니다. 끼치는 행위가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 매각 논란 살펴봤고요. 하나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남편 조소 회장이 세상을 두고요. 2006년입니다. 예. 그리고 2014년 예. 시아주머니인 조양호 회장에게 이제 SOS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고 네. 회사를 넘길 때까지 경영은 잘했습니까? 잘했으면 경영권은 안 넘겼겠죠. 2006년도라는 시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 조선 해운 이런 게 굉장히 화랑 국면이었죠. 배가 없어서 수주를 못할 때였죠. 그래서 지금 이 최은영 회장의 공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한진해운이라는 회사가요. 1년에 용선료로 나가는 돈이 1조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배를 지금 시세대로 빌렸다면 한 1,000억 정도만 나가도 될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는 거죠. 자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배로만 이 영업을 했다면 이런 일이 네. 없었을 텐데 영업이 계속 잘 될 거로 본 거죠. 그리고 처음 경영을 하다 보니까 확장하고 싶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선주사한테 가서 비싼 돈이라도 용선료를 주더라도 네. 배를 빌려주세요. 우린 영업에 자신 있습니다. 했던 게 이제 최은영 회장이 주도했다라는 거죠. 네. 용선료 협상을. 근데 이제 해운 경기가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네.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해운회사가요, 배를 그 5대양 6대주에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단이 가서 국제적인 선주사한테 용선료 좀 깎아달라고 협상을 하는데 그게 말이 협상이죠. 억지 쓰는 겁니다, 사실. 네,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다 통용되는 계약에 사인한 거를 지금 네. 깎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계약을 최은영 전 회장이 주도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아주머니인 조양호 이제 대한항공 회장인 조양호 회장이 네. 이제 한진그룹 회장이 물려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조양호 회장이나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일단 그 대주주 자격을 취하는데 이 증자에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네. 4천억 정도 지분 인수하는데 돈을 들였고요. 네. 또 한 2천억 정도, 2,200억 정도 대출을 하는데 손실보전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사제 출연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지만 네. 계열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한 1조 정도 한진해운에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진칼 또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할 거 다 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자, 셋째 아들이 하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네. 부인 재소 씨가 운영을 하다가 예. 아주 어려워지니까 큰아들 조양호 회장이 맡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재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에서 1조 원 가까이 투입했었는데 그렇죠. 경영은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 이런 과정에서도 경영 부실이 심각했는데 최은영 회장이 급여는 다 받아갔죠. 이게 좀 심각한데요. 2013년도, 2014년도라는 게 한진해운이요. 지금도 어렵지만 네.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빚을 내고 뭐 자산 매각하고 구조조정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 2해 동안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으로 받아간 돈이 얼마냐면 97억에서 98억 정도. 네. 100억 가까이. 예. 네. 퇴직금 포함해서요. 근데 과연 직원들은 이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고 있고 회사는 존폐의 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는 100억 가까운 돈을 회사로부터 급여로 네. 받을 수 있겠나. 네. 이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장사하다 회사 망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네. 우리가 돈을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시아주머님이 와서 이 회사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해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한진해운을 넘기면서 네. 그냥 나간 거 아니죠. 또 알짜배기 회사를 받았죠. 그 사이버 로지텍이라는 회사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요. 매출 1,173억 원 했고요. 영업이익이 52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요? 예. 네. 영업이익률이 45%면요. 네.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에 아마 10번째 안에 들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거든요. 이렇게 알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유수홀딩스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자 지금 현재 경영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수홀딩스라는 게 2천억이 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 지분을 다 팔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네. 큰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걸 네. 활용해서 세금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 한진해운을 위기에 빠뜨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최 전 회장이라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영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보통 이럴 경우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주 출연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좀 보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없고요.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 조양호 회장도 지금 뭐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법적인 입장과 정서적인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최은영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문 지분을 다 넘긴 상태에서인데 왜 나보고 사제 출연하라 그러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30억 원 정도 되는 지분을 자율회박 가기 전에 다 팔았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 정서법상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자본주의 꽃이라는 게 주식회사 제도입니다. 주식회사는요, 대주주의 회사가 아니에요. 대주주, 종업원, 경영진, 거래처, 국가사회, 이걸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네. 이해관계자. 이런 이해관계자들하고 같이 영속성을 갖는 게 주식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행위는 잘 나갈 때는 자기 회사고요. 못 나가고 어려워지면 국가사회의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차제 한진칼 또 조양호 회장 또 최원영 회장의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서 소정의 책임을 좀 지는 자세가 네.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동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